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외도 증거 수집,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혼 사건에서 외도, 불륜, 부정행위, 이 증거 확보 쉽지가 않죠. 또 다르게 보면 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나오게는 돼 있어요. 나 증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증거 좀 찾아주세요, 변호사님. 이런 사건은 많이 없어요. 다 본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유효한 증거 뭐가 있을까요? 이메일, 그다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거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문자 마찬가지죠. 요즘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 블랙박스. 블랙박스 왜 자꾸 등장하죠? 차를 타고 가면서 상간녀, 상간남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오디오가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를 놓친 거죠. 그래서 내 아내가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는 게 결정적인 증거고 좋은 증거죠. 이 외에 CCTV 영상 증거 있죠? 모텔을 들어가는 영상. 위치는 파악을 했어. 그런데 그 영상이 없어. 그랬을 때 그 CCTV 영상. 이런 증거들. 그리고 요즘 또 첨단 증거. 구글 타임라인. 그다음에 카카오톡 로그인 접속 기록. 요즘 문자 메시지는 법원에서 조회 신청을 거부하지만 카카오톡 로그 기록. 요거는 증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불법 증거는 뭐죠? 그럼 불법 증거? 흥신소를 사용해서 이제 채취하는 증거. 요거 좀 대부분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 흥신소는 정해진 시간 동안 불륜 행위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차량에 GPS 명백한 불법이고 처벌되는 행위죠. 그다음에 또 사진을 찍다가 흥신소나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현장을 쫓아가서 사진을 찍다가 약간 나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성관계 직전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찍혀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하면 그거는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이른바 도찰죄 행위가 되니까 역시 불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취득하냐? 쉽게 말하면 뭐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이런 거는 내 아내가 자고 있을 때 그때 엄지손가락을 올려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캡처 떠가지고 확보하거나 내 핸드폰으로 찍어 놓는 거죠. 문자, 카톡, 동영상 이런 거를 그런 걸 이제 찍어 놓은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화기를 열어서 그 증거를 수집하는 건 불법이긴 해요. 다만 그 불법성을 문제 삼아서 내 아내나 상간남이 나를 형사 고소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될 뿐이지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합법은 뭐야? 합법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아내하고 다툼을 벌여서 아내가 자백하고 본인이 그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 아내가 동의를 한 거예요. 이제 캡처 가져가라. 아예 뭐 카톡 내보내기 해서 아예 그냥 텍스트 파일로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합법이죠. 아내가 준 거니까요. 또 아내의 핸드폰을 아내가 동의해서 포렌식을 했다. 그런 경우도 합법. 블랙박스 증거. 자동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는 아내 겁니까? 남편 겁니까? 공동의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박스 데이터는 합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제 합법적인 수단으로 채취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실제 사건에서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상간남을 만나고 기분 좋게 이제 술에 좀 취해 온 거야. 그랬는데 마지막 문자, 아 오늘 즐거워 쓰고 그냥 술이 취해서 그냥 잠들어 버린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남편이 이제 발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캡처를 떠가지고 이제 증거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여자가 술에 취해서 그걸 지우고 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또 CCTV 영상 모텔에 달려 있는 거 주나요? 가서 달라고 하면 잘 안 주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 증거 보전 절차, 명칭이 어려운데 소송하기 전에 지금 급하니까 그 증거 확보하는 절차 먼저 해달라. 그걸 해가지고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텔은 알고 시간도 아는데 영상을 안 줘, 모텔 주인이. 그런 경우에 법원에다가 제출한 경우도. 아니면 소송을 빨리 내버려. 그러니까 결정적인 모텔 출입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바로 제기해서 소송 절차에서 그 모텔에서 영상 정보 제공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텔에서는 법원에서 명령이 날라오니까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하게 되죠. 그렇게 확보하는 경우는 이제 합법적인 경우인데, 자, 문제는 소송 제기도 한참 뒤고 시간이 없어. 내가 절차를 잘 몰라. 그랬는데 CCTV 영상을 이거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 그럴 때 모텔 주인이 안 주려고 그래. 그럴 때는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보관을 좀 해달라. 보통 30일 지나면 없어졌다고 맨날 핑계를 대거든. 실제 그런지 모르는데 잘 얘기를 해서 모텔 주인한테 안타까운 사정을 잘 얘기를 해서 보관을 좀 해달라. 나중에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서 그 증거를 가지러 올 테니 그때까지 보관만 좀 해달라. 이러면 뭐 약간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관을 좀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딱한 사정을 잘 알거든. 아내가 와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뭐 꼭 모텔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식당 CCTV, 뭐 편의점 CCTV 이런 경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좀 보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확보한 다음에 소송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흥신소를 통해서 확보하는 증거는 대부분 불법이 많습니다.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까지 필요하지도 않아요.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어느 정도 증거면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합법적 증거를 취득해서 그걸 법원에 제출하는 게 좋다. 불법 증거의 최대 단점은 뭡니까? 자칫하면 상간소송,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불채택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합법적인 증거를 선택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